주 69시간 노동에 대한 집착, 이제는 포기하십시오. 정부가 300인 미만 건설, 연구개발, 일부 제조업 등 특정 업종에 선별적으로 노동시간제 유연화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사실이라면 정부가 여전히 국민의 목소리를 새겨듣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정부의 노동시간 개편 시도는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자 현실에도 맞지 않습니다. 정부는 취업자가 31개월째 늘었다고 자화자찬하지만 청년의 실상을 들여다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난 8월 기준 중대한 질병이나 장애는 없지만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쉬었음 청년은 1년 전보다 6만 6천 명이나 늘었습니다. 이 중 20대는 38만 4천 명으로 1년 전보다 2만 8천 명이나 늘었고 30대는 29만 2천 명으로 3만 8천 명이나 늘었습니다. 게다가 지난 9월까지 청년층 취업자 수는 11개월째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20대 초반 취업자의 경우 지난 5월 마이너스 5만 6천 명, 6월달 마이너스 7만 3천 명, 7월달 마이너스 9만 3천 명, 8월달 마이너스 7만 명, 9월달 마이너스 6만 5천 명 등 큰 폭의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의 주 69시간 노동시간 계약은 가뜩이나 일자리를 구하기 쉽지 않고 고용 불안을 겪고 있는 청년층에 그나마 남은 취업 의지를 꺾어버릴 것이 뻔합니다. 가뜩이나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는데 노동시간을 더 늘리라는 것은 시대를 역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저출생 문제 극복에도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OECD 31개국 가운데 2021년 기준 연간 근로시간 평균이 1915시간으로 OECD 평균 1601시간보다 314시간이 더 많고 1349시간인 독일보다 연간 50%가량 더 많습니다. 게다가 우리나라 지난해 기준 합계 출산율은 0.78명에 불과합니다. 이대로라면 머지않아 나라가 소멸될 판인데 노동시간을 지금보다 더 늘리면 애 낳고 키울 시간이 있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결자 해지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가 국민 절대다수의 반대에도 주 69시간 계약에 대한 미련을 놓지 못하는 것은 대통령의 노동에 대한 그릇된 인식과 집착 때문입니다.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주 120시간 노동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과로사를 조장하고 출생률에도 악영향을 미칠 주 69시간 노동시간 계약을 즉시 포기한다고 천명하길 바랍니다. 그것이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국민의 뜻을 따르는 길입니다.